안녕하세요, 코식입니다. 오늘은 샌드박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샌드박스는 현재 6월 27일자부터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코인인데, 먼저 샌드박스가 무슨 코인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인지 정도는 인지하신 상태에서 코인판에 남아 계시는 게 좋다고요. 샌드박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샌드 토큰을 사용하고, 샌드 토큰은 플레이어가 NFT를 생성하여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하는 마켓이나 게임에서 쓰이는 화폐입니다. NFT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NFT는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디지털 작품들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만드는 짤방 같은 것들이죠. 그런 작품들은 누가 제작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런 사진 밑에 코멘트로 사진을 퍼가시는 건 좋지만 출처를 남겨주세요 라고 써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해당 기술을 도입하면 원작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더 극단적으로 누가 예술품이나 작품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누가 해킹해서 가져간 다음에 그 작품을 내가 만들었다고 우겨버리면 원작자는 손도 못 써보고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NFT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면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원작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 자체는 내재적 가치가 충분하고 전망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보적인 분석은 여기까지 했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는 21년 1월 21일에 169원에 상장되어서 523원까지 시세 상승이 나왔다가 당일 124원까지 눌린 후에 10일거래일간의 하락으로 90원까지 시세가 내려온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인 2월 2일부터 추세를 되돌려 양봉으로 돌려 세워준 후 엘리어트 파동과 동일한 파동으로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1파, 그 다음 날부터 27일까지 2파 조정,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3월 2일부터 13일까지 3파, 그 다음 날부터 20일까지 과열된 장을 시켜주는 조정 4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8일에 1090원을 찍어주면서 5파를 완성하며 시세의 시작점 대비 12배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 후에 고점에서 시세를 유지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횡보를 하게 됩니다. 횡보를 하면서 4월 7일에 시세가 쭉 내려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랫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 그 지지선이 뚫려서 시세가 내려앉게 되고, 4월 23일 날에 다시 추세를 돌려서 양봉 전환해서 상승을 해주지만 다시 박스권 저항선에 맞고 시세가 내려와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에 장대 양봉을 세워주고 다음 날에도 상승을 해주며 추세 반전의 기회를 노렸지만 당일 급격한 매도세로 인하여 시세가 다시 주저앉고 계단식 하락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월 24일 날에 추세 반전이 나오며 상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샌드박스의 상승은 예견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넓게 보신다면 상장 초반과 3월 중순까지는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면서 거래량이 지속해서 꾸준히 돌아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8일 고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하락이 나오던 상승이 나오던 거래량 자체가 많이 안 돌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횡보할 때도 거래량이 안 돌았고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안 돌았습니다. 그 이후 상승해줄 때도 거래량이 안 돌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락 때 거래량이 없는 건 파는 사람은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도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만 있으니까 거래량이 돌지 않는 거죠. 그 말을 해석해보면 결국 물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렇다는 건 차익 실현을 해야 할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소리고, 5월 21일에 거래량이 터져주며 장대 양봉이 생겼을 때는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날에 똑같은 크기의 장대 음봉이 생성이 됐을 때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 말은 즉슨 올라갈 때는 매수세도 많고 매도세도 많았습니다. 그건 이날의 차익 실현 물량이 1차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장대 음봉에는 거래량이 안 돌았던 건 상승할 때 저 양봉의 고점에 물렸던
친구들이 매도하게 되면서 거래량 없는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분의 50% 정도를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계단식 하락을 한 후에 상승이 다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물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나온 상승 시점에서 처음으로 나온 장대 음봉과 몇 거래일간의 음봉의 저점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2월 23일에 나온 저점의 가로줄 그어보시면 6월 22일에 이 지지선 밑으로 내려와 주지만 바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며 지지해주고, 그 이후에도 그 지지선을 기점으로 횡보해주다가 슈팅이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고점과 5월 23일 고점 연결해서 그어보시면 삼각형으로 만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상승 나와줬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판단한 저의 결과입니다. 저희는 368원을 저항 구간으로 보고 2차 목표가를 설정했지만 더 강한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저항을 돌파 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샌드박스 분석 마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관한 용어들 추후에 쉽게 설명하는 영상도 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